수열 7번째 시간이죠. 등비 수열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을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화 수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 4, 8, 16, 32, 64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열은 어떤 수의 규칙을 이루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배운 건 두 가지니까 등차 수열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4에서 2를 빼고 8에서 4를 뺐더니 그게 같질 않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조화 수열일까요? 역수의 차가 일정한가? 자, 조화 수열인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거. 그 다음에 8분의 1에서 4분의 1 뺀 게 같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 조화수열도 아니네요. 그러면 수가 어떤 규칙을 갖는가 이 수열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초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차례로 곱해서 얻어지네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했더니 4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항. 또 여기다 2를 곱했더니 세 번째 항 8이 되고요. 여기다 다시 2를 곱했더니 네 번째 항 16. 이렇게 자, 일정한 수를 차례로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에요. 이렇게 초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차례로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어로 Geometric Progression, 그래서 앞으로 GP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수열, 등비수열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 이니셜을 따서 공비는 주로 R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수열에서 공비는 뭐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항을 전부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항은 A1에다 첫 번째 항에다 공비 R 2를 곱한 거거든요. 다시 여기다 R을 곱한 거죠. 2. 그래서 A1 R제곱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다시 R 곱한 거니까 A1 R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다시 R을 곱하니까 A1 R 4승. 자, 같은 방법으로 A1 R 5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자,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초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초항의 공비 아래 n-1승이다.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시험장에서 날마다 이거를 유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죠. 구구단보다 더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쓸까요? 자, 여러분 AN은 초항의 공비 아래 n-1승이다. 자, 초항은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고교수학에서 주로 취급하게 되죠. 초항을 만약에 0으로 뒀다 그러면은요, 공비가 무엇가 됐든 공비 무엇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을 예를 들어 볼까요? 초항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봐야 계속 0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초항이 0이면서 공차가 0인 등차로 봐야 할지, 초항이 0이면서 공비가 뭐가 든 관계없죠. 계속 0, 0, 0 하는데 여긴 지금 R이 3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은 건데 이걸 등비로 봐야 할지 개념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자, 고교수학에서 주로 초항이 0인 건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그 다음에 자, 공비가 0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항이 2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0이다 그러면은 자, 초항이 2잖아요. 거기다 0을 곱하면 계속 0이에요. 그러니까 2항 이후로 등차인지 등비인지 역시 개념이 모호하니까 고교수학에서 주로 초항이 0이 아닌 거, 그 다음에 공비가 0이 아닌 것을 취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항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초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승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초항은 0이 아니다, 공비 0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등비수열을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초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 등비수열이에요. 그쵸? 이렇게 등비수열.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눈 것이 공비 2, 이렇게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도, 그죠? 이거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공비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R은 당연히 상수고요. 뭐 N 자연수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등비수열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열 AN이 등비수열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또는 말이죠.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같은 말이니까요. 요 나누기 AN은 R로 일정하다. 요게 공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자,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이웃항의 관계식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아하, 이웃항의 관계식을 쳐다보면서 과연 어떤 수열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우선 잠깐 정리하면, 초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 한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반항 A에는 초항의 공비 아래 n-1승. 자, 초항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자, 공비 R도 0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거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R로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걸 토대로 문제를 좀 훈련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등비중항 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주고요. 자, 묻고 있는 것은 7번째 항과 8번째 항, 9번째 항을 합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자, 등비수열의 각 항은 초항과 공비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 AN 배웠단 말이에요. 초항에다 공비 아래 n-1승. 그쵸?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할 겸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건 초항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초항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 두 번째 항은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죠? 공비로 우리가 R로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1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A1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요것이 얼마라고요? 48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초항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요. 초항에 R에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1 R에 5승 이렇게 되죠. 이것이 12란 뜻이죠. 자,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R3승을 끌어내면은요, A1 그 다음 플러스 A1R 그 다음에 A1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2가 되는군요. 그런데 요 값이 얼마냐면 48이로군요. 그러니까 여기다 48을 집어넣으면, 자, R3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R3승은 48분의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얼마냐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R3승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R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출제자가 원하는 값은 말이죠. 7번째 항과 8번째 항, 그 다음에 9번째 항을 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초항과 공비를 다 표현할 수 있죠? A1 R6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A1 R7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A1 R 8승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 있겠네요. R 6승을 공통인수로 끌어내면 A1이고요. 요건 A1 R이 되고 그 다음에 A1 R 제곱이 되는군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8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R 6승 곱하기 48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우리가 R 삼승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수법칙 쓰면 되겠죠? R 삼승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게 4분의 1이죠? 요거의 제곱 곱하기 48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훈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각 항을 모두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설명 다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각 항이 실수이고요. 첫 번째 항이 8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일반항 AN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초항은 0이 아니다. 여기 0이 아니네요. 그래서 R이 0이 아니다 이렇게만 적고 출발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합 SN을 주면서 요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게 보니까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니까 요 합을 말이죠. 일반항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5강에서 배웠죠? 자, 일반항 A에는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N 이상에서.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죠. A1은 S1이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어디서요? 5강에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말이죠. 분모를 다음과 같이 교체해도 돼요. 이 분모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 있죠. A 2010에서 말이죠.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S 2009를 뺐다 더했다 해도 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쓴들 이 값이 변화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뺐다 더했으니까. 자, 분모를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은 이게 뭡니까요? 관계식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요게 A 2010이 되는 거고요. 요게 뭐가 될까요? A 200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는 값은 말이에요. 다음과 같이 바꿔질 수 있어요. A 2010이고요. 그 다음에 A 2009. 그 다음 분모는 A 2010, 그 다음 플러스 A 2009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웃항의 관계식도 또 다 배웠어요, 여러분. 등비수열. 그죠? 공비 R로 일정하다. 이 R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줬죠? 네 번째 항 줬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요거를 분자 분모를 각 항이 실수란 말이에요. 각 항이 실수다 이 조건 속엔 0이 아닌 실수라고 강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초항 8이고요. 0이 아니죠. 그 다음 공비도 0이 아닌 거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9번째 항도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수로 이렇게 분자 분모를 나눠도 등호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눠도 등식의 영향이 없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요거는 A 2010 나누기 A 2009는 알고 있죠? 공비란 말이에요. 이게 공비. 그 다음 이거는 1이죠. 그 다음 이것도 뭡니까? 공비란 말이죠.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의 공비만 알면 돼요. 이 등비수열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8이다 그랬고요. 네 번째 항은 A1 R의 3승이란 말이에요. 요게 1이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 항이 8이니까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R 3승은 얼마가 될까요?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이 실수니까 R 암산하면 여러분 다 나오지 않겠어요?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죠. 실수란 말이에요. 허수가 아니라.
그래서 암산이 바로 2분의 1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넣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고 계산만 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수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고 또 5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수학은 터득함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과목보다도 성실성을 요구한다. 앞을 모르면 뒤를 계속 모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성실함을 배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쓰고 가야 되죠. AN은 A1 아래 n-1승 이렇게 쓰고 바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이게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항의 관계식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지금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러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초항과 두 번째 항을 곱이 6이다 그랬으니까 어떤 항이든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A1R로 바꿨으면은 첫 번째 조건은 A1 제곱의 R이 6이다 이런 뜻이에요. R 0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A1 R 제곱이죠. 요거는 A1 R 3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A1의 제곱에 그죠? R 몇 승이죠? 5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요게 1식, 2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일곱 번째 항은 A1R 6승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요거는 A1R 7승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말이죠. 자, 결국은 A1R 6승 곱하기 A1R 7승 요것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A1의 자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R의 13승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우리가 답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자, 2식에서 1식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눠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보니까 자, A1 제곱 R 5승 나누기 A1 제곱 R 자, 12 나누기 6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워져서 말이죠. 자, R 4승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됐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자, A1 그죠? 제곱에 우리 R은 알고 있거든요. 6으로. 그래서 요 R 하나 주고 이건 R 12승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라고요? 6이고요. 그 다음에 R 12승은 R 4승을 어떻게 3승한 거잖아요. 지수법칙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 곱하기. 자, R 4승은 2니까 2에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48이 답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 능력에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등비수열 AN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자, 요거 배웠죠. 조항은 0이 아닌 것 취급하고 공비R도 0이 아닌 것 취급한다. 등비수열을 배운 거고요. 또 이웃항의 관계식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놓고 출발해 보자. 그런 얘기죠. 요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요걸 이용하는 거네요. 등비수열 AN인데 각 항을 전부 자,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죠. A1 R 4승이고요. 요거는 A1 R 8승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곱하면 A1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의 12승이 되는 거죠. 요게 3이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첫 번째 항,
두 번장은 초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장은 A1R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쭉 가서 맨 나중에 아홉 번장은 초항의 R의 8승을 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1은 9번 곱해진 거겠죠? 자, 뭐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A1의 구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의 1승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쭉 해서 R의 8승까지 곱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1의 구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R의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8까지 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자, 4강을 또 생각하셔야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야 되죠. 1에서 8까지 합한 거.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요거 쓰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항해수가 8개고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8이란 말이에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가 되게 해가지고 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1의 구승에 자 R의 36승이 되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A1 3승에 R의 몇 승이죠? 12승. 이것을 전체 3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해 잘 되셨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의 3승을 자,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27로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등비수열을 자, 초반부를 배우게 됐는데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 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에서 등비수열 또 심화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수열은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화 수열이었죠. 오늘 등비 수열을 자 도입 부분을 배웠는데요. 초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 등비 수열이다 그랬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자 등비수를 표현하면 뒤항에서 앞에 항 나눈 것이 그죠? 공비 R로 일정하다. 자, 여기까지 다뤘은 거죠. 다음 시간은 등비 중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강에서 등비 중항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